안녕하세요. 이번 주 미국 증시는 뭐랄까 좀 팽팽한 줄 위를 걷는 느낌이었어요. 물가는 좀 완만해지는 것 같은데 경기는 약간 애매하고 근데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하고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복잡한 시장 속내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정말 흥미로운 한 주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위기였죠. 지수만 보면 S&P 500이랑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근방에서 소폭 올랐고요. 오히려 다우지수가 유나이티드 헬스 덕분에 주간 1.7% 오르면서 장중 최고치를 뜯기도 했죠. 전반적으로 보면 S&P가 0.9%, 나스닥 0.8%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네, 그 숫자 자체보다는 그 뒤에 숨은 이야기가 더 궁금한데요. 일단 경제 지표부터 좀 볼까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이게 전월 대비 0.2% 올랐고 근원 CPI는 0.3% 상승.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네요. 좀 안도감을 줬다고 봐야 할까요? 맞아요. CPI만 딱 보면 인플레이션 걱정 좀 덜어도 되나 싶었죠. 근데 바로 다음 날 나온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문제였어요. 전월 대비 0.4% 올라서 이건 예상보다 좀 높았거든요. 아, PPI는 좀 뜨거웠군요. 네, 기업 쪽 물가 압력이 아직 있다는 거죠. 거기다 소매 판매가 또 0.7%나 증가했어요. 소비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보여줬고요. 와, 이게 조합이 참. CPI는 괜찮은데 PPI는 좀 높고 소비는 여전히 탄탄하다. 이게 연준의 금리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한 거예요? 이번 주 내내 고민했던 지점이에요.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은 좋은데 소비가 이렇게 강하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9월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는데 큰 폭으로 내리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좀 우세해졌어요. 이 데이터들 해석 때문에 정말 주중 내내 금리 경로 예측이 계속 변동했습니다. 정말 줄타기네요. 그럼 이런 거시경제 상황이 시장 내부, 섹터별 움직임에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빅테크는 좀 혼조세였다고요? 네, 지수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좀 달랐어요. 특히 반도체 장비주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AMAT인데요. 아, AMAT. 실적 전망 낮췄죠? 네, 중국 수요가 둔화될 것 같고 또 첨단 장비 수출에 필요한 미국 정부 라이선스 받는 게 좀 불확실하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전망치를 낮췄어요. 그래서 주가가 확 빠졌고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한테도 좀 부담을 줬죠. 아, 기술주 쪽은 좀 그랬군요. 근데 반대로 헬스케어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면서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유나이티드 헬스, UNH 주식을 많이 샀다는 소식이 컸죠. 맞습니다. 버크셔가 UNH 주식을 504만 주나 새로 샀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장이 확 쏠렸어요. UNH 주가가 그 덕에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거의 이끌었죠. 이야, 버핏 효과가 대단하네요. 네, 단순히 버핏 효과 때문만은 아니고요. 뭐랄까 지금처럼 좀 불확실한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헬스케어 같이 좀 안정적인 방어적인 성장주를 찾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 가치 회복 기대감이 커진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들었군요. 그러니까 AMAT의 급락이랑 UNH의 급등이 딱 대비되네요. 한쪽은 중국 관련 위험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 다른 쪽은 안정적인 방어주 선호. 이게 동시에 나타난 거군요. 근데 UNH도 단기적으로는 버핏 효과가 컸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비용 압박이라든지 규제 위험 같은 건 여전히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기적인 급등 너머에 있는 중장기적인 요인들을 항상 냉정하게 봐야죠. 이건 AMAT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모멘텀은 약해졌지만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서거나 AI 서버 투자가 늘면 또 어느 선에서 주가 하락을 막아줄지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 이 두 종목의 엇갈린 모습이 이번 주 시장의 복잡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 내 상황이 이랬다면 글로벌 시장은 좀 어땠나요? 다른 지역도 비슷했나요? 유럽 증시는 기업 실적들이 괜찮게 나오고 또 정책 완화 기대감도 좀 있어서 5개월 만에 최고치 근처까지 올랐어요. 괜찮았죠? 반면에 중국 증시는 그 전에 경제지표 개선 소식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고점 부근에서 약간 숨고르는 모습이었고요. 아, 그럼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글로벌 유동성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각 지역별로 가진 이슈에 따라서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시장의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인데요.
핵심만 딱 요약한다면 어떤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데이터인데요. CPI는 무난했고 PPI는 약간 높았고 소매 판매는 탄탄했죠. 이게 결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긴 하되 아주 점진적으로 할 거다. 이 시나리오에 좀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점진적 인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둘째는 뉴스 측면이죠. 버크셔의 UNH 매수 소식, 그리고 AMAT의 실적 전망 하향. 이 개별 기업 뉴스가 특정 섹터의 희비를 가르면서 시장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줬고요. 다우지수가 신고가 경신한 것도 중요한 뉴스였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는 어땠다고 봐야 할까요? 그게 세 번째인데요. 심리 측면에서 보면 9월 금리 인하 기대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내릴 거냐, 속도는 어떨 거냐, 이걸 두고는 계속 논쟁이 있었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일부 성장주, 특히 좀 위험 노출이 큰 반도체 장비 같은 데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헬스케어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어적 섹터로 자금을 좀 옮기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마침 투자 자금 유입도 다시 시작되면서 이런 움직임을 좀 뒷받침했고요. 결국 정리해보면 금리 인하 기대라는 큰 틀은 유지되면서도 물가와 소비라는 엇갈린 지표 사이에서 긴장감을 느끼고 또 버크셔나 AMAT 같은 개별 이슈에 따라서 섹터 간 자금 이동이 활발했던 그런 한 주였네요. 이런 시장의 줄타기가 당신의 투자 전략에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소비 지표는 분명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사례처럼 특정 산업에서는 여전히 중국 관련 위험이라든지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혹시 거시 지표 뒤에 숨어 있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경제 내의 어떤 잠재적인 균열이나 긴장을 미리 보여주는 신호는 아닐까?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너머로 당신께서 한 번 더 깊이 탐색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